자, 포장재의 종류부터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포장재는요, 위해성, 안정성, 보호성, 상품성, 경제성, 간편성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포장 재료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종이, 유리, 플라스틱, 셀로판, 금속 등이 사용되는데 물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자, 각자 특징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이를 또 많이 사용을 하죠. 종이는 식품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고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약해요? 내수성, 내습성, 내유성 등 기름, 물에 약하죠. 취약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뭐 다른 방법이 좀 있다.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리가 인체에 무해하고 투명하며 내용물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죠. 또 어떻게 해요? 강하죠. 내수성, 내습성, 내약품성, 차단성이 좋아 거의 모든 식품 포장에 적합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열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가열 살균이 가능한데 큰 단점이 있죠. 충격에 의해 파손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무겁죠. 그래서 유통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필름은 식품 포장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투명하고 적당히 단단하고 가볍고 다 좋아요. 가수성까지 좋습니다. 만들기 좋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그래 큰 장점이고 방수성, 방습성, 내유성, 내약품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열에 약하죠. 그죠? 단점 열에 약하고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쉽게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셀로판은 뭐 이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속이 있는데 금속은 그냥 통조림으로 널리 사용이 된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출제되는 게 폴리에틸렌입니다.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이 좀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내수성이 좋고 식품이 직접 닿아도 무해합니다. 식품 포장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 하나로 굉장히 가볍죠. 우리 페트병이나 그 다음에 에어캡, 선물 포장지 등에 두루두루 사용이 되고 떡 포장지, 떡을 싸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폴리에틸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한번 뭐 보시면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폴리스틸렌도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포장재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좀 나오고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금속 부분이 좀 나옵니다. 금속. 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래도 떡의 주재료가 쌀이다 보니까 쌀을 관리하는 방법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열기와 습기가 없는, 기본이겠죠. 그죠? 모든 식품들은 뜨거운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자, 떡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쌀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수분 함유율은 15% 이하고요. 상대 습도는 75% 정도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색이 변색된 쌀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맞죠? 자, 물에 불려 쌀가루, 습식 쌀가루인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후 실온보관, 안 되죠? 실온보관, 그죠? 반드시 습식 쌀가루, 물에 불려서 만든 식식 쌀가루 경우에는 냉장,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설도 자세히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잘못된 거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떡 재료를 보관할 때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이것도 뭐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문제 풀 때 옳은 것을 고르는지 잘못된 것을 고르는 건지. 자,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단호박을 바짝 말려 호박꽂이로 만든 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그죠? 감자 직사광선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초록해 변하거나 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되겠고요. 고구마는 종이 등으로 개별 포장해주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실온 보관이 12도에서 15도 정도에 보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쑥은 씻은 후에 곱게 갈아, 아니죠, 그죠? 끓는 물에 데친 후에 물기를 쪽 짜서 냉동 보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중요한 것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설기.
만드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콩설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보면은요. 자, 서리태는 12시간 이상 충분히 맞죠? 그죠?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줘야 되고요. 아니죠. 그죠? 설탕에 버무려 주지 않습니다. 설탕, 끓는 물에 살짝 삶아서 사용하는 거죠. 서리태는. 자, 빻은 쌀가루에 소금을 섞어준다. 그죠? 쌀가루에 소금 넣고 서리태를 섞은 후에 시루에 앉혀서 찌면 되겠습니다. 틀린 과정은 자, 1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붉은판 한번 볼까요? 붉은판 매시루떡을 만드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자, 팥에 물을 넣고 끓으면 그 물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물을 넣고 끓으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서 팥이 무를 때까지 삶고요. 다 삶은 팥은 스텐물에 쏟아부은 후에 소금을 넣고 방망이로 빻아서 그죠? 팬에 볶아 분을 낸다. 맞습니다. 그죠? 자, 팥고물과 쌀가루 한 대 섞어 안 되겠죠. 그죠? 켜켜이 안치는 켜떡인데 섞으면 안 되겠죠. 팥고물과 쌀가루를 켜켜이 번갈아 가면 안친다. 이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기물은 물솥에 올려 찐 후 뜸을 들인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죠? 자, 볶는 고물이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볶는 고물. 자, 밤고물. 삶는 고물이죠. 그죠? 자, 콩고물, 볶는 거, 깨고물도 볶아야 되고, 아닌 것은 삶는 고물인 밤고물. 실제로요, 떡 제조기능사 이 시험이요, 단답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도전하셔서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밤고물은 삶는 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녹두고물 만드는 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녹두고물 만드는 과정 중 잘못된 거죠. 자, 거피 녹두를 물에 6시간 정도, 4시간, 6시간 정도 담가 불리고요. 불린 녹두는 재물, 자기가 불린 물에서 비벼 씻어서 남아있는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물에, 아니죠, 그죠? 얘는 삶는 고물이 아니고 어떻게? 찜기에 찌는 고물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2번입니다. 스텐불에 쏟아 부은 후에 소금 넣고 방망이로 대강 빻아서 어뢰 밑에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중 찌는 고물이 아닌 것을 볼까요? 그죠? 찌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자, 찌는 고물 3가지. 찌는 고물 3가지는 녹두, 거피팥, 평콩고물입니다. 그죠? 콩고물은 볶는 고물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자, 팥고물을 만드는 과정 중 잘못된 거. 팥고물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팥고물 만드는 과정. 잘못된 거. 틀린 겁니다. 팥의 이물질 골라내야죠. 이물질 꽤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깨끗이 씻어서 불리지 않고 삶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끓으면 버리지 않고 반드시 찬물을 버리고 팥이 무를 때까지 삶은 후에 설탕 넣어서 분이 생길 때까지 팬이 풀리거나 볶아서 분을 낸다. 그러니까 포슬포슬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무로박떡 만드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로박떡 만드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한번 볼까요? 자, 무로박떡, 늙은 호박이죠. 늙은 호박은 껍질을 벗겨서 속을 긁어내고 슬라이스로 썰어두고요. 썰어놓은 호박은 미리 설탕에 안 되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이 포인트가 썰어놓은 호박은 미리 설탕에 버무려 놓으면 물이 계속 나기 때문에 떡에 찜기에 안칠 때 바로 설탕을 버무려서 바로 안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자, 쌀가루에 소금을 넣은 후에 수분을 주고 체에 내려서 설탕을 섞으면 되겠고요. 쌀가루에 팥고물과 호박을 번갈아 켜켜이 안치는 켜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절미를 만드는 방법으로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 자, 쌀가루에 수분을 주고 설탕을 섞은 후에 가볍게 주먹쥐어 안친다. 그죠? 기물은 물솥에 30분 정도 찌고요. 썩 반죽을 스텐볼에 쏟아부은 후 설탕물 아니죠. 그죠? 뭐죠? 실기시험에도 나옵니다만 소금물을 조금씩 더해가며 들러붙지 않게 소금물을 더해가며 방망이로 치대서 모양을 잡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콩고물을 묻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포장의 기능 중 다음이 설명하는 기능 뭐가 있을까요? 자, 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의 상태로 변질이나 오염 여부 나오네요. 변질이나 바로 나오겠죠? 뭐예요? 식품의 보존입니다. 식품의 보존.
자, 그래서 식품을 외부에 빛이나 열기나 위험 오물질로부터 좀 보호하는 식품의 보존 기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포장의 종류 한번 볼까요? 이건 아까 가볍게 말씀드린 포장재에 넣어서 다시 가열하는 레토르트 포장 3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량컵과 계량 스푼의 용문.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계량컵은 넣으면 딱 그냥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나오겠죠? 계량컵 200, 큰 술 15, 작은 술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 15, 5. 자, 구름떡두로 만든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 자, 수분을 준 쌀가루에 설탕과 고물, 그죠? 쌀가루에 설탕 넣고 고물 넣어서 가볍게 주먹 져서 안 치고요. 그 다음에 찐게 찐 다음 다찐 떡을 적당히 떼어서 구름떡들에 넣어 굳힌, 아니죠, 그죠? 흑임자 고무를 묻혀서 구름떡들에 차곡차곡 넣는 게 맞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떡을 미리 만들어 붓던 분이라면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18번 한번 볼까요? 여름철 쉽게, 이것도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상하는 거. 자, 대표적으로 팥고물이 제일 잘 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딱 눈으로 보면 바로 맞출 수 있는 카스테라, 그에 비해 반해 깨고물, 코코넛 고물은 여름철에 잘 상하지 않는 고물로 여름철에 잘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설기떡류가 아닌 것, 설기떡이 아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흰무리 백설기의 다른 이름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다음 무지개떡, 서기병. 자, 달다 어떻게 찐게 찌는 설기떡류고요. 붉은 팥 매시루떡은 팥과 맵쌀을 켜켜이 안쳐 찌는 켜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아마 시험 보면 4개, 5개 계속 나오실 거예요. 그죠? 문제가 총 60문제이기 때문에 켜떡류가 아닌 것은, 설기떡류가 아닌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켜떡류가 아닌 것은 찾고 있네요. 자, 봅시다. 콩찰편, 콩을 켜켜이 안쳐서, 그죠? 깨를 켜켜이 안쳐서. 무로박떡은 팥하고 호박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안치는. 잡가병은 잡단 과일을 넣어서 찌는 떡으로 밤, 대추, 유자건지 등등을 골고루 섞어서 찌는 설기떡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또 나오죠. 계속 켜켜이 안치는 켜떡류를 찾으라고 이거 하고 있네요. 켜떡, 딱 눈에 봐도 보이죠? 어떻게? 커피팥 시루떡이게 되겠습니다. 자, 송편 빚어찌는 떡이죠. 꿀떡은 치는 떡, 도병입니다. 쑥개떡은 빚어찌는 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약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겁니다. 선생님, 저희 집은 약식할 때 땅콩 넣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땅콩은 잘 넣지 않죠. 그죠? 땅콩 잘 넣지 않고 밤, 대추가 이제 약식에 들어가는 일반 재료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 중 식품 포장재가 갖춰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고 있습니다. 않는 것. 자, 유연성, 투명성 딱 아니죠, 그죠? 자, 위생성, 안정성, 그 다음에 보호성, 간편성, 상품성, 경제성을 갖춰야 됩니다. 유연성, 투명성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내수성 나오죠, 그죠? 내수성, 내습성, 내약품성, 차단성이 좋아서 거의 모든 식품 포장에 적합하며 열에도 강하다. 이게 뭐냐면 유리입니다. 그죠? 유리.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간편하고 경제적. 자,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내수성, 내습성, 내유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 바로 나오죠. 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죠? 김밥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김밥 먹으면서 기름에 젖고 이런 게 생각나는데 김밥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저는. 자, 그 다음 투명하고 적당히 단단하며 가격이 저렴해. 이거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어떤 걸까요? 자, 종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셀로판, 유리 아니고 플라스틱 필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표시사항, 표시 서식 도안에
주 표시면에 들어갈 내용, 주 표시면입니다. 주 아닌 것은 아닌 거. 자, 주 표시면, 그러니까 상품의 앞면이 주 표시면인데요. 제품명, 이름이 뭔지, 무슨 과자인지, 뭐, 그죠? 몇 그램 들어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칼로리,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뭐야?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그죠? 열량. 그래서 이게 주 표시면에 들어가고 식품 유형은 정보 표시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표시사항, 표시서식 도안의 정보 표시면, 그죠? 바로 또 문제 나오네요. 정보 표시면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쳐보냐, 아닌 것. 자, 주 표시면 위에 나왔고요. 그 아닌 것은 이제 다 정보 표시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내용량 몇 그램인지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주 표시면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떡을 장기 보관한다? 장기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어디냐? 이건 눈으로 봐도 딱 나오겠죠? 냉동 보관을 하면 가장 장기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볼까요? 재료의 계량 방법. 재료의 계량 방법으로 만든 것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계량컵의 용량은 200ml이고 미국이나 외국은 아까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죠? 250이 아니고 240입니다. 틀렸죠? 자, 액체류는 내용물이 잘 보일 수 있게 투명 계량컵에 계량하는 게 맞죠. 그리고 눈높이와 수평을 맞추는 맞습니다. 자, 이게 맞겠네요. 자, 계량 스푼은 부피와 무게를 측정하며 아니죠. 그죠? 계량 스푼은 무게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부피만 측정하죠. 그래서 테이블 스푼, 티스푼으로 표시를 하고요. 가루류를 계량할 때에는 수북하게 담는 게 아니고 깎아서, 그죠? 깎아서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쑥썰기 한번 볼까요? 틀린 것입니다. 맵쌀가루에 쑥을 넣어 찐 떡으로 줄기는 사용하지 않고 잎만 사용하다. 맞습니다. 그죠? 쑥썰기 쑥 버무리라고도 하고요. 쑥을 데칠 때 소다나 소금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쑥의 양은 많을수록 좋으면 그렇지 않죠. 그죠? 쑥의 양도 적당해야 됩니다. 대략 뭐 30% 정도 쓰는데요. 쑥의 양은 막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떡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무지개떡은 오색편, 색편으로도 불렸으며 색이 화려하여 잔치상에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요. 맞고요. 그죠? 오색편, 색편, 무지개떡 같은 일입니다. 자, 깨찰편은 치는 떡,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요? 켜켜이 안 치는 켜떡이죠. 그죠? 그래서 깨고물이 잘 상하지 않아 여름철에 주로 해먹었고요. 두텁떡은 쌀가루와 고물을 간장으로 간을 한 맞습니다. 군중의 대표적인 떡, 임금님 생일 때 주로 올랐습니다. 봉긋한 봉우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봉우리떡, 후병이로도 불렸죠. 그 구름떡은 여러 고물을 섞어서 찐 찰떡에 흑임자 고물을 묻혀 켜켜이 앉혀 굳힌 떡으로 자른 모양이 구름을 닮았다 해서 구름떡이라고 부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고요. 자, 송편 한번 볼까요? 송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송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 햅쌀로 빚은 송편을 제일 맛있는 송편이죠. 오려 송편, 그죠? 올벼 송편이라고 하죠. 오려 송편이라고도 부르며 삼진날에 만들었던 노비 송편, 아니죠. 노비 송편은 중화절에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진날에 만든 게 아니고 중화절에 만들었던 송편하고는 의미를 달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비 송편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크게 만들었던 송편이고요. 묵은 쌀로 송편을 만들 때에는 솔잎을 깔아 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묵은 쌀의 향을 없애고 송편의 향을 새롭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소를 꽉 차게 넣고 오므리는 과정이 복을 달아내. 송편은 참 모든 게 다 이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뭐 노비 송편 이름이 좀 안 이쁘긴 하겠지만 이 송편 먹고 한 해 농사를 잘 부탁한다는 그래서 송편을 만들어서 먹였고요. 그리고 솔잎을 깔아서 향을 또 좋게 했고 꽉 차게 넣어서 오므려서 복떡. 얼마 이름이 복스럽으니까 복떡이라고도 했고 돌상에 그래서 아이의 첫 생일인 1년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올랐던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폴리에틸렌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는 것은. 자, 전자레인지 사용해도 무해하다. 아, 전자레인지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인체 무독성으로 식품이 직접 닿아도 되는 소재이며 수분 차단성이 좋아 식품 포장용으로 많이 쓰인다. 맞네요. 그죠? 자, 기름이나 산성 성분이 더 강하다. 기름기나 산성 성분에요. 안 좋은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게요. 투명하고 형상을 만들기 쉬워 가벼운 일회용 컵, 이거는 폴리에틸렌이 아니고 폴리스텔렌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자, 포장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포장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플라스틱 필름은 열에 약하고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찢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가소성이 좋고요. 다양한 형태로 성형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금속은 식품 포장용으로 가장 안전하고 오래 보글 수 있는 맞고요. 자, 종이는 식품용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죠? 내수성, 내습성, 내유성 아니죠. 그죠? 김밥 용기, 김밥 생각하라고 했죠. 기름에 약하죠. 그죠? 물에 약합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요리는 거의 모든 식품 포장에 적합하죠. 가열, 살균 가능하고, 그렇지만 파손되기가 쉽고 무거워서 유통에 조금 이런 큰 단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2 부분은 다 봤고요. 다음에는 파트 3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